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시가 경전선 광양역에 KTX를 정차시키기 위한 범시민 운동을 지난해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읍 도월리에 자리한 광양역입니다.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열차와 경전선 무궁화호가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에서 광양을 잇는 경전선 55km 구간 복선 전철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시험열차를 투입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KTX 고속열차가 순천에서 부산 부전까지 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이 열차가 광양역에 정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광양시는 KTX 정차를 위해 지난해부터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치며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초 5만 명을 목표로 했지만 7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서명에 동참하는 등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시민 정주 여건 개선, 그다음에 관광객이 이용도가 높아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광양시는 제철소와 항만을 갖춘 남해안권 산업 중심 도시로서 KTX 정차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인하 광양시장은 최근 순천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떠나기 직전 만나 해당 내용을 건의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광양은 수도권과 그리고 영남권 부산까지 그리고 포항까지 쉽게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결절점이 될 겁니다. 광양시는 시민 서명서를 한국철도공사와 국토부에 전달하고 타당성 용역에 나서는 등 유치 노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9월 정차역이 결정될 예정이라며 현재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의 규제 완화 조례 제정 시도에 대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일부 시의원은 최근 웅천지구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해 법적 실거주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조례를 상정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조례안을 철회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과 여수시 일부 공무원들까지 본인이나 가족 등의 명의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해 충돌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정기명 여수시장은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법 기준을 초월해 용도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는 농어촌뿐만 아니라 관광지나 도심에서도 어렵지 않게 빈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여파가 도시의 주거 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도심 속 빈집 실태를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소동 벽화마을입니다. 공동화된 원도심을 아름다운 벽화로 리모델링한 이 마을은 여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비좁은 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자 폐가를 연상케 하는 낡은 집이 금세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붕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내려앉았고 내부는 쓰레기 더미로 가득합니다. 요 집도 안 살고 요 뒷집도 안 살고 새 내놓는다 그랬는데 새도 안 나가고. 이순신 광장에서 600m 떨어진 또 다른 주택가. 이 일대에는 180채가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넘쳐났던 동네들이 고령화와 함께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주민이 늘면서 생기를 잃기 시작한 겁니다. 요양병원을 가갖고 돌아가신 분이 이제 많지. 젊은 사람들은 또 여촌으로 다 넘어가고. 전세 사글세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 간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사람도 있고. 빈집 문제는 더 이상 농어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빈집 17,000채 가운데 고흥군과 한평군을 제외하고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여수시와 순천시입니다. 순천시는 3년 사이 빈집 수가 6배 이상, 여수시는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남도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빈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원인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젊은 층에도 전부 다 도시로 가다 보니까 정주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빈집이 많이 생기지 않나. 전남도는 올해부터 5년간 140억 원을 들여 빈집 10,000동을 정비하고 주차장과 쉼터 등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전남도가 기준 없는 농사용 전기 위약 단속과 관련해 농민들을 보호할 제도 개선안을 한국전력에 건의했습니다. 전남도는 서면을 통해 저온 창고 보관 가능 품목에 김치와 배즙 등 가공품을 추가하고 위약금 부과 대상에서 가정집을 제외하는 등 농사용 전기 제도 개선안을 한국전력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업인들의 의견이 모인 건의안이 한전의 약관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계속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도로를 건너는데 좀 더 안전하라고 만든 교통시설물이 오히려 교통사고를 더 유발하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캄캄한 도로에 차량이 조심히 주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이 차량은 교통섬과 충돌했습니다. 주변이 어둡다 보니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된 교통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겁니다. 1차선을 오다 보면 반대 차선에 차가 비치니까 라이트가 비치니까 2차선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야간 봉도 없고 안전시설이 안 돼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사고 지점은 익산국토관리청이 도로 선형 개량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으로 교통섬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국토부 교통섬 개선 지침에는 시선 유도봉 등 안전시설을 보강해 운전자가 교통섬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현장은 가로등과 신호등이 없는 어두운 삼거리인데도 안전시설은 반사판 하나뿐이었습니다. 또 도로 선형 개선으로 차선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차량을 운행하는 데 불편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주일 동안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설계를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도로는 이 정도 시설물 가지고도 괜찮겠다. 그렇게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익산국토관리청은 사고 지점뿐만 아니라 도로 선형 개선 공사로 만들어진 신규 교통섬 주위에 시선 유도봉과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제안해 시 집행부의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제2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석주 의원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 대비 아동 비율을 축소하자고 제안했고, 박영평 의원은 소호동 앞바다의 가덕도에 출렁다리와 스페이스워크를 설치해 관광 콘텐츠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미경 의원은 여문 문화의 거리에 문화예술 창작소 설립을, 홍현숙 의원은 섬진강 요역 환경오염 대응과 물관리를 위한 환경청 신설을, 김채경 의원은 다문화 가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방안 등을 각각 제안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을 앞두고 기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가 건립 대상지인 완도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와 완도군은 박물관 착공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필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올해를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7개 시군의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완도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사업. 장보고 대사의 청해진이 있던 장도를 마주보는 곳에 사업비 1,245억 원을 들여 42,000제곱미터 규모의 박물관을 짓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완도군이 건립 대상지가 된 이후 현재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산이라고 하는 콘텐츠의 박물관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수산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박물관 건립 공사가 추진되려면 설립 타당성 평가와 예비 타당성 평가 등 3단계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관문 통과의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완도군에서 열렸습니다.
박물관 관련 전문가와 군민 등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는 장보고 대사의 역사성 재조명을 통한 박물관 운영 전략 등이 발표됐습니다. 전남도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수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도 제시하는, 그리고 향토 자연사 박물관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해양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완도군은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통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완도 간의 시간 1시간 이내로 될 것 같고, 특히나 우리 완도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부산에서 완도까지 해안 관광도로가 지금 향후 1년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을 위한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내년 3월을 순조롭게 지나면 박물관은 오는 2028년 개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양항 동서측 배후단지를 확충하기 위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동서측 배후단지 가운데 활용도가 낮은 녹지와 공원, 주차장, 도로 등을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용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배후단지 확충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며 20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이제 4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박람회 조직위는 홍보를 위해 지난 6일부터 대한민국 한바퀴 투어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정원박람회 공식 캐릭터인 로미오와 뚱리엣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창원 5개 도시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라남도가 2월에 친환경 농산물로 진도의 유기농 쌈배추를 선정했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쌈배추는 쌈이나 겉절이, 백김치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돼 대한민국 식탁을 채워주는 대표 식재료입니다. 고흥 비봉산 일대 고분군을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전국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고흥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 연수원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는 비봉산 일대 고분의 학술적 가치를 조명했습니다. 오늘도 종일 흐렸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는 오후에 가끔 비가 오는 곳도 있었는데요. 비는 주말 동안 오락가락 이어지다가 일요일 오후 들어 그치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오후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입니다. 비와 함께 기온은 껑충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3에서 5도 안팎으로 출발하면서 오늘보다 5에서 6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6도를 가리키며 주말 내내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와 광양 6도, 순천 5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 11도, 순천, 광양 12도, 고흥 10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바다에도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바다에서는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 비가 지나고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지만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영하권 추위 보이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잦은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기간 전후로 불법 상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순천시는 정원 박람회 개막 40일 전인 오는 20일부터 박람회가 끝나는 10월 말까지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해 박람회장 주변에서의 불법 노점상과 불법 영업행위, 관광버스 내에서의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단속이 박람회 개최 전부터 일부 상인들이 자리를 선점하는 것을 원천 봉쇄해 관람객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양성평등 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시청사 정문 앞에서 시민이 행복한 양성평등 도시 구현을 위한 현판식을 갖고 여성 공무원 비율과 여성 친화기업 지원 확대, 여성 안심 프로젝트 운영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로부터
양성평등 성과와 계획의 지속 가능성을 인정받고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 동안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됐습니다.